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 홍철기입니다. 요즘 좌파 세력의 황교안 대표에 대한 비난이 도를 넘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 무엇이 두려워서 그러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우동균 기자께서 잘 설명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그러는 걸까요? 왜 황교안 대표가 미워서 그러는 걸까요? 두려워서 그러는 걸까요? 믿고 두렵고 둘 다지 않겠습니까? 요새 좀 행보들이 황당한데요. 이제 이 황교안 대표에 대한 공격이 가지가지합니다. 정말 가관이 따로 없는데요. 김학의 전 차관 아시죠?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서 그 곽상도 의원과 같이 엮어가지고 마치 황교안 대표가 당시에 크게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호도를 했었고, 또 세월호와 관련해서도 어땠습니까? 황교안 대표가 당시에 마치 음모를 꾸민 것처럼 또 주장을 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5.18 때, 올해 5.18 기념식 행사 때는 또 어땠나요? 거의 테러에 가까운, 의자가 던져지고 우산으로 막 찌르려고 하고 넥타이가 잡아당겨지는 거의 그런 모욕적이고 정말 테러에 가까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처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에 대한 공격이 정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번엔 또 민생투쟁 대장정, 그 과정에서 그 쓰레기 수거차에 탑승하는 문제를 가지고 또 시비를 걸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쓰레기차에 탑승해서 이렇게 자원봉사 같은 거 하면은 좋은 일 아닌가요? 그렇군요. 좋은 일인 건데 이걸 가지고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저희가 또 자료화면이 있으니까요. 그걸 보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용이 이렇습니다. 대구 수서경찰서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해가지고, 아니 뭔 사건이 일어났길래 수사를 했나 봤더니 그 이유가 쓰레기 수거차 때문이다? 라고 해가지고 황당합니다. 5월 11일이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민생투쟁 대장정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는데요. 이날은 이제 대구에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대구 상동시장 사거리에서 환경미화 활동에 이제 동참을 했던 거고요. 또 해당 지역구의 주호영 의원도 같이 이제 참여한 상황이었어요. 예. 이분이 이제 수성을이시죠? 네, 그렇죠. 사진을 이제 보면은 이렇게 황교안 대표와 주호영 의원이 쓰레기차 뒤를 따라가면서 이렇게 쓰레기를 수거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쓰레기를 정리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좋은 일 하셨네요. 지역 주민한테 봉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 거고, 또 환경미화원들이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느끼기 위해서 하신 거 아닌가요? 그렇죠. 나름대로 행보를 보였다 볼 수 있고요. 다음 사진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이 보면은 이겁니다. 이제 쓰레기 수거차에 이렇게 올라탔지 않습니까? 밑에 그 내려오는 발판 위에 올라타서 이제 이동을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건데, 보면은 헬멧도 쓰지 않긴 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시비를 걸기 시작한 거죠. 이것에 대해서 지적한 사람이 바로 이제 광주 사람이 또 지적을 했어요. 아니, 대구에서 일어난 일을 가지고 왜 광주에서 또 시비를 건지 전 좀 모르겠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 광주 근로자 정신센터란 곳이 있는데, 문길주 부장이라는 사람이 광주 동부경찰서에 고발하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황 대표의 산업안전보건법,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수사해 처벌해라, 이렇게 요구를 한 상황이었고요.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달리는 쓰레기 수거차 뒤편 간이발판에 올라탄 행위는 실정법 위반이다. 그러니까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근데 참 저는 안타까운 게 말이죠, 아니 솔직히 여러분들 아침 일찍 길거리 다니다 보면은 이제 환경미화원분들 쓰레기 치우는 거 보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 다 헬멧 다 쓰던가요? 저는 잘 보지 못했어요. 그게 물론 잘못된 부분이 있죠. 근데 문제는 정말 환경미화원들 사이에서도 솔직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무덤무덤하게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정말 트집을 잡을 데가 없으니까 그 쓰레기차에 올라타는 거 가지고 그렇게까지 이제 시비를 거고 있는 게 황당한 거고요. 저는 그분이 좀 안타까운 게요.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은 요런 곳까지 찾아낼 정도면은 거의 스토커 수준 아닐까요? 하루 종일 황교안 대표가 뭐 하고 있나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 아닐까요? 저도 약간 그렇게 느낌이 들려고 하는데요. 자료화면이 또 있습니다. 저희가 또 자료화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이거는 민주노총의 민주일반노조연맹이라는 곳입니다. 여기가 어떤 곳이냐라고 궁금해 하실 텐데요. 여기가 이제 환경미화원 등등에서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들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위한 노조입니다. 근데 5월 13일 날 황교안 대표에게 이런 논평을 냈다고 해요. 황교안 쓰레기 수거 차량 함부로 타지 마라. 이게 이제 안도현 시인의 그 연탄재도 함부로 차지 마라 라는 걸 인용했다고 하는데요. 참 재밌습니다. 내용은 이런데요. 황교안의 사진 찍기 정치쇼는 환경미화원의 노동을 모독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아니, 가가지고 체험을 한 게 굳이 모독까지 할 얘기입니까? 황당하죠. 아니, 환경미화원 체험 가서 그 사람들의 고충을 듣는 그런 자리인 건데, 이걸 가지고 쇼했다, 모독했다, 이런 식으로 또 말하는 게 너무 안타깝고요. 다음 자료를 또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보호장구 착용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차량에 매달려 이동한 것은 환경미화 노동자의 작업안전지치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실정법상 도로교통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청소 노동자의 안전을 우롱했고 정치쇼를 위해 공공연히 불법을 자행한 황교안을 강력히 규탄한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고요. 어처구니가 없죠. 보호장구 착용 물론 했었어야죠.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시비를 건 게 너무 안타깝고요. 5월 15일 날 또 추가적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논평이 난 이후의 상황인 건데요. 차량 뒤편에 발판을 부착한 행위는 불법이고 행안부는 쓰레기 수거 차량에 발판을 부착하지 말라는 공문을 지자체에 내려보낸 적 있다. 이게 뭔 소리냐면요. 애초에 그 쓰레기 수거 차량 뒤편에 발판도 놓지 말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괜히 또 이제 대구 수성구 그 환경미화원 그쪽 관리하는 쪽에 대해서도 이제 공격을 또 하는 거죠. 황교안 대표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황 대표의 불법을 지적한 논평을 낸 뒤에 반응이 아주 뜨거웠다. 뭐 적절한 지적했다는 반응이었다. 라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또 자화자찬하는 그런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동업자를 자기들이 공격한 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궁금한 게 뭐 민주노총이 얼마나 환경미화원 분들이 가입해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사실은 이게 정치적으로 개입하려고 할 게 아니라 사실 노조라는 게 노조 회원들을 위해서 회원들의 뭐 복리 후생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노조가 우리나라는 자꾸 이렇게 정치적으로 개입하려고 할까요? 그러니까 말이죠. 이 노조라는 게 대한민국 노조가 특히 그런 것 같습니다. 정치 집단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냥 민주노총이라 할 게 아니라 민주노총당이라고 지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노조가요. 노동자의 이익을 뭔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치인을 공격하고 있어요. 공격하는 것도 좋죠. 근데 공격하는데 자신들의 그 동종 노동자를 뭔가 지적을 하면서까지 공격하는 이런 게 너무 어이가 없는 거고요. 아니 그렇다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 시절이라든가 혹은 민주당 당대표 시절에 행보를 잘했는가 라고 또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또 찾아봤는데요. 이 자료를 보면서 또 이야기 나오죠. 이 자료가 뭐냐면요. 이게 2012년 대선 당시인데요. 2012년이면은 박근혜 대 문재인 구도였지 않습니까? 당시에 이제 그 민주통합당 후보로서 출마했던 상황이었던 건데 이 보면은 여기가 신생아실이에요. 신생아실인데 이 애가 본인 뭐 손주 손녀도 아니고요. 그냥 여기 있는 애를 그냥 든 겁니다. 저는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아는데요. 요 안에는 사실 부모도 못 들어가는 데예요. 네, 부모도 못 왜냐면은 들어가죠. 다른 아기들이 여기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특정 부모를 들여보내주면은 다른 아기들도 다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고요. 다들 부모들도 유리창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걸로 만족을 합니다. 그리고 후레쉬도 키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후레쉬 번쩍하면 애들 놀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안에 들어갔다. 도대체 어떤 의사가 이거를 또 승인을 해줬는지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요. 네, 이 병원이 또 남다른 곳입니다. 아. 괜히 간 게 아니라요. 이게 보통 병원이면은 당연히 못 들어가겠겠죠. 근데 들어가게 한 이유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여기가 충북 청주에 위치한 병원인데 이 병원이 또 민주당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민주당 시의원, 그러니까 이 청주 지역구에 민주당 시의원이 있을 텐데요. 그 동생이 운영하는 병원이었습니다. 동생이 운영하는 산부인과에 이제 갔던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해당 시의원이 그 문재인 후보가 당시 이 병원을 방문했을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곳이 제 막내 동생이 운영하는 병원입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짜고 친 거죠. 짜고 쳐가지고 이제 자기들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병원에 간 건데 이제 문재인 후보가 가가지고 보니까 뭔가 아이를 떠안는 그런 사진을 좀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아이를 따스하게 품는 그런 이미지를 이제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문 후보가 얘기했겠죠. 이 아이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당연히 상식적으로 안 되는 일인 건데 이거를 또 그럼요 하면서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황당한 장면이 나왔던 거고요. 사진 자료를 또 보여드리면요. 이렇습니다. 이렇게 마스크를 벗은 채로 이 아이들이 이렇게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 아이들이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데 마스크를 벗은 채로 뭐 얘기도 했겠죠. 옆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 상식이 없는 거예요. 정말 황당하네요. 남의 소중한 애들한테 이거 지금 감기라도 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자, 다음 사진 보면 더 충격적인데요. 이거 보십시오. 아이를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서는요, 사진 기자가 또 신나게 웃으면서 찍고 있는, 이 문재인 당시 후보 표정을 보십시오. 정말, 제가 더 뭐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또 고소고발 당할까봐 더 말은 못하겠고요. 뒤에 보면은 또 간호사로 추정된 사람이 이러시면 안 된다라는 느낌을 다급하게 뒤쫓아오는 그런 장면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찍힌 겁니다. 제 생각엔 이거 후레쉬에 깜짝 놀란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민주당 당시 주장에 따르면은 후레쉬는 키지 않았다. 라고 말은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건 저희가 알 수 없는 그런 내용인 거고요. 이게 실정법 위반이 되느냐라고 또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이 보면은 이게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에 복지부가 한 얘기인데요. 외부인이 신생아실 출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규정은 없대요. 의료법에서 명백하게 규정은 없는데
상식적으로 신생아실에 비의료인이 출입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지 않느냐. 그래서 절대 있어서 안 될 일이다 라고 노무현 정부 당시에도 이렇게 규정을 했던 건데, 문재인 당시 후보가 2012년도에 이렇게 뻔뻔스럽게 찾아가서 했던 게 논란이 됐던 거고요. 어쨌든 간에 이 황교안 대표에 대한 공격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와 관련된 또 네티즌들 댓글이 있습니다. 댓글을 보면서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입니다. 별 거지 같은 것 가지고 물고 늘어지네. 정치 수준 하고는 이라고 하면서 이번에 그 쓰레기 수거차를 가지고 지금 수사를 하는 그 작태에 대해서 지금 비판을 한 거고요. 두 번째입니다. 손혜원 수사도 이렇게 빨리 좀 해봐라. 정말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지금 손혜원 씨는요, 목포에서 땅 투기다 뭐다 해가지고 말이 많은 상황인 거고, 그 외에도 지금 여러 비리 정황들이 있는 상황인 건데, 아직 수사를 했다는 말이 안 나오고 있어요. 손혜원은 건들지 못하면서 엄한 황교안 대표를 건드리는 이런 것도 정말 웃기는 거고요. 세 번째 댓글입니다. 황교안이 특별히 잘했다는 건 아니다. 하지만 고발하는 인간이나 수사하겠다는 경찰이나 정부에서 출세 좀 해보겠다는 거 아니고 무슨 의미가 있나 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그 경찰의 안타까운 행동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던 거고요. 마지막 댓글입니다. 앞으로 여름에 더우시다고 헬멧 벗고 보호장구 안 하신 미화원분들 사진 찍어서 반드시 민원 넣겠습니다. 이렇게 준법 정신 투철하신 분들인데 한 명의 시민으로서 가만둘 수 없죠. 꼭 번호판과 시간 그리고 사진까지 첨부하여서 민원 열심히 넣겠습니다. 이건요, 이제 환경미화원분들이 이제 지적한 게 아니라요, 이런 식으로 트집 다 잡아가지고 이렇게 건건이 공격하는 이런 좌파들에 대해서 공격한 겁니다. 여러분께서 오해하실 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어쨌든 간에 황교안 대표가 이런 식으로 좌파들로부터 공격은 받고 있지만은 앞으로도 꿋꿋하게 나아가가지고 제1야당의 대표로서 위기의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한 몫을 했으면 좋겠다. 절대 이런 좌파들의 공격에 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네가 하면 불륜. 사실 황교안 대표 민생 투어 하면서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의 목소리 다 들었고요. 환경미화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지를 직접 체험해 보셨습니다. 이런 좋은 뜻을 이렇게 악용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좌파들 정말 정신 차리길 바라겠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 정권 교체되면은 자기들 큰 피해 받을까봐 걱정하나 본데요. 그 걱정 사실로 드러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권 교체 반드시 이뤄냅시다. 동그랗게 올라오는 구독 버튼 꽉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께 추천해주시고 카톡으로도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의 한수 홍철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